반갑습니다. 훈시스템즈의 양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D형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분만 빠르게 설명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용기간 기준일자의 연도 빼기 설정일의 연도로 구한 값에 연을 붙이시오. 단 기준일자의 연도는 I13번 셀을 참조하시오 그랬네요. 이어 함수하고 엔드 연산자 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 이렇게 나왔으면 2년 이렇게 나오게. 문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준일자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써 있네요. 2020년 4월 1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일의 연도, 여기 보니까 또 설정일들이 쭉 써져 있죠.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연도만 빼서 빼기로 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20년이면 2020 빼기 2017 이렇게 나오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D열에 있는 이 데이터들도 전부 다 날짜 데이터, 그리고 I13번 셀에 있는 것도 역시 연, 월, 일이 있는 날짜 데이터예요. 물론 날짜 데이터도 수치 데이터니까 더하기 빼기 연산들이 다 가능은 하겠지만, 문제에서 제시했던 대로 연도만 가지고 와서 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겠죠? 음수가 안 나오게 하려면 이어 함수를 써서 괄호 열고 23번 셀에 있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빼와라 이렇게 한번 값을 내보는 거예요. 잘 나왔죠? 2020 빼기, 이번에는 D열에 있는 설정일의 연도를 또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어 D5번 셀에 있는 연도를 갖고 와라. 이러면 결과론적으로는 2020 빼기 201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결과값에 뒤에다가 년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연산자 엔드를 써서 결과값에 뒤에다가 큰 따옴표로 연 이렇게 써주시면 결과값에 연자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채용 엔드를 끄시면 답이 안 나오겠죠? 왜? I13번 셀에 있는 이 값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증가가 되면 안 되죠. D5번 셀에 있는 것은 6, 7, 8로 자꾸 증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수식에서 처음에 I13번 셀을 절대 참조를 해서 F4번을 누르는 거죠. 연산을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갖고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수식을 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얘는 1년짜리, 얘는 3년짜리, 요거는 2년짜리 이렇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순위, 수익률 퍼센트,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게 높은 건지 어떤 게 1순위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림차순이라 그랬으니까 점점 내려가는 순위, 즉 가장 높은 값이 1등이 되는 거죠. 랭크 함수 한번 구해 볼게요. 수익률 가지고, 수익률이 여기 쭉 이렇게 써져 있어요. F열에 27.0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수치가 순위에 있는 제5번 셀에 전체 등수에 얘가 몇 등이 되는지를 값이 나와줘야 돼요. 랭크 괄호 열고, 자, 랭크 함수는 찾을 값, 범위, 마지막으로 옵션 값을 주는데 그건 나중에 0 또는 0이 아닌 숫자, 즉 2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나 주시면 되고, 첫 번째 찾을 값, 순위를 매길 값, F5번 셀에 있는 값을 순위를 매겨라, 어서부터 어디까지, F5번부터 F12까지, 얘네들 중에서 얘가 몇 등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채우기엔드 끌 걸 대비해서 미리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화 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 문제가 천만다행인 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천만다행인 게,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뭐, 높은 게 1등이다, 낮은 게 1등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풀고 있던 와중에 다행히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줍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우리는 뭐예요? 높은 게 1등인지 낮은 게 1등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림차순인 0을 써야 되겠네. 예. 높은 게 1등입니다.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결과값을 채우기엔들 끌어서 전부 다 값이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예, 값들이 제일 높은 게 1등이 나왔는지 제일 낮은 게 8등으로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예, 문제 쉬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래 에셋의 기준가 평균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그래서 라운드업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라 그랬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죠. 기준가의 평균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기준가의 평균이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라운드업으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일단 디에버리지 함수 써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어떻게 쓴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디에버리지 필드명을 포함한 표 전체 범위에서 콤마 어디를 연산할 거예요? 에버리지를 어디서 낼 거죠? 미래에셋의 기준가 그랬으니까 이 필드죠. 이 포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4 이렇게 숫자를 쓰셔도 돼요. 콤마 마지막으로 조건 범위 뭐가 뭐인? 미래 에셋이라 했는데 뭐가 미래 에셋이라는 거죠? 그렇죠. 운용사의 미래 에셋 이렇게 범위를 조건 범위로 삼아주는 겁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 daverage, dmax, dmin 다 똑같아요. dcount도 마찬가지고. 자, 가로떡 엔터 치면 여기 나온 이 결과값은 미래 에셋에 해당하는 기준가. 미래 에셋이 3개나 있죠? 그러면 이 3개의 평균값이 지금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운용사의 이름이 셀에서 이름이 바뀐다면 그 반영돼서 숫자가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지금 0.5까지만 나왔는데 소수점을 일부러 한번 늘려볼게요. 늘려보면 1011.53333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올림해서. 그렇단 얘기는 두 번째 자리가 올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돼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3이니까 올림이 되는 숫자죠. 올림은 뭐 0이 아닌 숫자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물은 1011.6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디에버리지하고 는 사이에다 두고 라운드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에버리지로 구해진 그 결과값을 콤마 숫자 뭐라고 쓰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표시, 둘째 자리에서 올림,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자 하는 소수점 자릿수를 양수의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자, 여기 지금 6 하고서 뒤에 000 나온 것은 소수점을 아까 제가 늘려서 그랬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 기준가의 최대값. 정의된 이름, 기준가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맥스 함수. 자, 이름 문제 나오면 땡큐라 그랬죠. 땡큐. 뭐 할 게 없습니다. 앞에서 문제 풀었던 대로 기준가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5번부터 이 12까지를 블록을 지정하면 왼쪽에 이렇게 이름 상자에 기준가라고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는 맥스 괄호 열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자동으로 기준가라는 이름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기준가라는 이름을 치셔도 인식을 해줍니다. 엔터. 간단한 문제였죠. 이거는 뭐 수수점 얘기가 없었던 거니까 요거는 수수점을 이렇게 없애 놓겠습니다. 문제 5번 기준일자 I13번 셀에 요일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추즈 함수 그리고 위크데이 함수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출력을 받아 놓고 그것이 그 결과물이 숫자로 요일을 표시하기 때문에 추즈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이름 형태로 변환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위크데이 함수라는 게 요일을 구해준다면서 요일이 안 나오고 숫자가 나옵니까? 이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기준일자 요일을 구해보겠습니다. 위크데이 요일이죠. 이 날짜를 찍어주면요. 엑셀에서는 이것도 역시 수치의 계산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표현해요. 수치의 계산, 수치 계산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결과물이 숫자로 나오겠죠. 숫자로. 예, 수치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자 형태의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4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요일을 나타내는 거냐? 달력에 있는 순서대로 제일 왼쪽에 일요일이면 1, 월요일이면 2, 화요일이면 3 이렇게 해서 토요일이면 숫자 7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예, 위크데이 함수가 그렇게 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산된 값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숫자 4라고 나왔다는 것은 무슨 요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요일? 예, 맞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일,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숫자 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4라고 하는 숫자가 수요일인 줄은 알겠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 문서의 형태를 봤을 때 보기 불편하잖아요. 요일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추저 함수를 써서 요일의 형태로 문자 형태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4가 나왔지만 어떤 다른 날짜가 되더라도 무조건 여기에 그 맞는 요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는과 위크데이 사이에다가 추저 함수를 써줄게요. 추저 함수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순서대로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인수가 결과값이 숫자 1이 나왔으면 그 바로 뒤에다가 콤마 쓰고 인수를 써주시는 거예요. 1이 나왔으면 순서대로 일요일 2가 나왔으면 월요일 3이 나왔으면 화요일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거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똑같이 쓰지 마시고 이렇게 요일에 큰 따옴표 콤마 큰 따옴표를 복사를 해서 써먹으세요. 수 붙여넣기, 목 붙여넣기, 금 붙여넣기, 토 붙여넣기 바로 닫고. 그러면 이 추저함수 위크데이에 의해 나온 결과물이 1이면 요거, 2면 요거, 3이면 요거, 4면 요거 이렇게 해서 7이면 토요일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뒤에는 큰 따옴표 여기로 끝나야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식을 잘 썼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날짜 데이터를요 일부러 다른 날짜를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일이 원하는 요일이 잘 나와주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크데이 함수, 추저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었던 날짜의 요일도 한번 알아보시면 재미있겠죠. 그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설정액 H14번 셀에서 선택한 펀드명에 대한 설정액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그랬어요.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외울만 하죠? VLOOKUP. 자, lookup 함수는 찾을 값, 컴마, 범위, 컴마, V면 열번호, 예, H면 행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열번호, 콤마, 마지막에 옵션값 이렇게 주는데 VLOOKUP 함수의 찾을 값은 얘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찾아라, 콤마. 이 노블레스 미드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이 펀드명 이름들 중에 하나겠죠. 요거를 찾아라. 그리고 결과값은 그것에 해당하는 설정액이 나오라 했으니까 설정액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그래서 찾을 값이 반드시 제일 왼쪽에 존재할 수 있게끔 블럭을 설정을 해서 값이 나올 부분까지 블럭 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콤마 열 번호 몇 번째 열이죠? 답이 나올 번호는 1번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열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7번에 있는 열에서 답을 갖고 와라. 콤마 옵션은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딱 떨어지는 똑같은 값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0이다. 사실 ITQ 엑셀 문제에서는요. 이 VLOOKUP 함수의 옵션 값은 0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암기 0이다 라고 암기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0 또는 이제 2를 쓸 수가 있고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써도 돼요. 뭐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0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설정액이 자기께 찾아지죠. 이렇게 네, 쉽게 잘 찾아졌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쉬운 문제네요.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수익률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수익률을 가지고 최소값 최대값을 주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수익률 블럭 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녹색을 선택하시면 끝난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랬고 이거 클릭해서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 들어오셔서 데이터 막대 선택하시고 최소값일 때 최소값 최대값일 때 최대값 색깔은 녹색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 두 가지가 다 맞는 답입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문제 A, B, C, D 4개의 문제를 함수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보시고 따라 하시고 그리고 엑셀에서 직접 입력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장이나 이런 곳에 필기를 직접 해가시면서 해보시면서 색깔 볼펜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들이 중첩되어 있으면 글씨도 크게 쓰고 작게 쓰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